이재명이 성남FC 건으로 성남지청에 출두해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죠. 개고생했습니다. 이틀 뒤에 비명계가 아니라 이재명 죽이려는 수박들의 모임이죠. 얘들 한 30여 명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정치 조직을 출범했어요. 김종민, 이원욱 진짜 새빨간 당도 높은 수박들이죠. 이재명 죽이기 대놓고 했던 이런 인간들 검찰 조사 이재명의 반에 반만 해도 징역 수십 년 나올 인간들이에요. 뒤가 구려가지고 모든 걸 다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쓰레기 정당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가장 저주스럽고 그런 민주당을 만든 문재인이 가장 저주스럽습니다. 이 사단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이 칼자루를 쥐어줬는데 개혁을 안 하고 오히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만 요직에 임명했어요. 노무현 개혁을 방해하고 노무현 죽이기 했던 자를 최고 권력을 실어주고 최장수 총리로 모든 힘을 다 집중시켜줍니다. 민주당 대표로도 밀어줘서 민주당 180석을 대부분 수박밭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한 게 문재인이죠. 이낙연도 나쁜 놈이지만 더 악질종자가 문재인인 거예요. 왜 개혁하라고 뽑아준 정권인데 수박들만 골라서 쓰냐고요. 문재인은 수박들과 한패예요. 당연히 예전부터 한패였어요. 김종민, 이원욱 등 30명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발전의 길, 이낙연을 다시 밀 것 같아요. 이낙연 다시 미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찬양하는 세력들도 제대로 상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모임인데 김종민 천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김종민은 이 사람도 기자 출신이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왜 기자 출신들은 변절자가 많고 수박들의 드글드글을 할까? 우리 민주당원들 소중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죠. 민주당 당원들. 근데 1,000원짜리 당원이요. 1,000원 당원. 이렇게 무시를 하는 놈들은 대선 패배 직후에 조지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문재인을 내려놔야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치 판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순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아무리 까대봤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게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문재인이 5년간 내각제를 할 수 있는 모든 판을 다 깔아놓고 윤석열까지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이재명이 아무 힘을 못 쓰게 된 상황이고 윤석열은 언젠가는 끌어내려질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의혹들로 하야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찬성해주는 게 문재인과 매국 적폐 세력들의 계획이었는데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민주 시민들의 민심을 대부분 이끌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감방에 쳐넣지 않으면은 내각제 개헌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윤석열은 이미 이재명만 감방에 가면 떨어뜨려 버릴 건데 보수 언론이 스스로 끌어내리는 수순이에요.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망조에 들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감방에 안 가고 살아남아 있으니까. 문재인은 언론에 힘을 다 주고 있어요. 언론과 한패고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 출신, 윤영찬 동아일보, 양기대 동아일보, 정운현 중앙일보, 박래용 경향신문, 박광원 MBC, 신경민 MBC, 배재정 부산일보, 허종식 한겨레, 김종민 시사저널, 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MBC 기자 출신, 한준호 고민정 노웅래 MBC 출신, 박병석 중앙일보 기자 출신. 드글드글입니다. 언론의 힘을 다 주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그 언론의 힘 가지고 이재명 죽이게 했다니까요. 고민정은 아나운서 출신이죠. 그래서 문재인동 이낙연동이 덜 묻었습니다. 고민정은. 갈라치기 세력들이 댓글 부대로 온갖 커뮤니티에서 활약 중입니다. 특히 고배드림 제가 좋아하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경상도 욕하기, 전라도 욕하기, 전라도 출신의 친일파들이 많다. 서로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댓글 부대들이 하는 대한민국 사회 분열 책동이죠.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시켜놓고 통치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문재인 정권 5년간 댓글 부대들이 온갖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로 성별 갈등을 일으키고 별의별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갈등은 예전부터 있던 건데 성별 갈등, 세대 간 갈등, 별의별 갈등을 조장한 게 문재인 정권이라고요. 보수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문재인은 댓글 부대 하나도 청산하지 못했잖아요. 박지원 같은 사람 조심하세요. 호남 출신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이다 라고 다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 편이다 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재명과 주변에 몇 사람. 우리 편이라는 게 없어요. 개념상. 정치판은 검찰, 경찰, 국내힘, 민주당, 언론 모두 다 문재인과 적폐 세력들과 한패가 되어 있어요. 이재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자들 몇 명 없어요. 이재명 파벌이라고 부를 것도 없습니다. 파벌 자체가 없어요. 이재명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학생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연고대 학벌 이런 팝을 만들 수도 없는 사람이고 무슨 고등학교 출신 이런 것도 못해요. 중고등학교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로 패스한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이 없어요. 아예 수저가 없는 노수저, 무수저인데 학생운동도 그나마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이재명한테는 학생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언감생심인 진짜 슈퍼 흑수저였어요. 너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붙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재명은 투명수저예요. 투명수저. 에어수저. 없어 숟가락이. 모든 판세가 이재명 죽이기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 기간 중에 설치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계 이상희 교수라고 있어요. 제주대학교에 의사가 되지 못한 의대 교수인데 이재명 옹호하는 고민정을 직격했어요. 당분간 입 좀 닫으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정은 고쳐 쓸만하다. 문재인 밑에 줄 섰었지만 당 최고위원이 되면서 이재명을 거의 매일 만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계속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네? 고민정 씨는 그렇게 이념이다, 신념이다, 추철하고 정치적 색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이 대세고 문재인이 최고라고 생각했었을 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고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요즘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한, 지키려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치 욕하지 마세요. 고쳤을 수 있다고 믿어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민정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겨냥해서 검찰한테 쓴소리 못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근데 이재명 편이 됐다는 거예요. 느낌이. 검찰이 조준해서 명중시키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있다. 이상희 교수가 반박을 했어요. 합리적 사고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고민정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라도 검찰 조사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면 수박들 다 검찰 조사 받아보자. 누가 깨끗한가. 이낙연 털면은, 이낙연 밑에 있는 수박들도 두세 시간 털면은 징역 한 10년 정도씩 받을 만한 더러운 짓들.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이 문제의 사건들과 관련돼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과거 범죄 의혹만 있지 그들이 만들어낸 의혹뿐이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건은 자금 출처만 조사해보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나만 조사해보면 다 잡히는 거고, 이재명은 아무리 팔줘도 안 나오면은 없는 겁니다. 만들어낸 조작된 의혹 가지고 이재명 죽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1원도 받은 게 없어요. 해외 스위스 계좌에 숨겨둘 만한 증거 자료도 없습니다. 해외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고. 이재명을 조금이라도 카바치는 놈들까지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박들이. 정치인도 아닌 제주대학교 교수가 설칠까요? 이재명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이상희라는 사람은 유튜버 채널도 있고 주구장창 이재명만 욕하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찬양하고. 이낙연하고 뭔가 엮여있나? 왜 이렇게 이낙연을 찬양하고 이재명 죽이기를 할까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도박 자금 사용 가능성 커. 온갖 걸로 대선 기간 중에도 이재명 모든 걸 다 비판해왔던 게 이상희라는 사람이에요. 눈썹이 이낙연하고 같네요. 이낙연하고 친척인가? 하여튼 보고 싶네. 수박 관상이네요. 딱. 그죠? 핫하는 것들까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이낙연의 오른팔, 꼬봉수박, 윤영찬, 미국에 이낙연을 만나러 갔어요. 페어팩스 카운티, 워싱턴 DC랑 붙어있는 데인데 한인타운이 상당히 큽니다. 몇십만 명 살아요. 한국에서 사기쳐서 온 사람도 꽤 많고 도망쳐온 사람,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동네인데, 몇 달 전에는 한동훈이 이낙연 만나러 온 것 같았고, 별 의미 없이 미국 북버지니아에 CIA, FBI 보러 왔다는데 이낙연 만나러 왔던 것 같고, 문재인의 행동대장이 이낙연이에요. 문재인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게 빤히 눈에 보이는데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조국 추미애에 대한 미안한 마음 이런 거 SNS에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이재명이 인사드리러 양산사저까지 갔는데 SNS에 안 올리잖아요. 온갖 하찮은 거 올리면서. 이게 나쁜 놈이에요. 진짜 최종 보스 회고의 악마는 선한 얼굴을 하고 뒤로 죽이죠. 윤영찬이 보고하러 간 거예요. 작전회의하러. 이낙연의 오른팔이 윤영찬입니다. 윤영찬은 이낙연과 같은 서울대 후배입니다. 서울대 후배고 또 동아일보 후배예요. 그러니 기자할 때부터 좀 알지 않았을까 싶고, 절친이 될 수밖에 없죠. 오른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의 동아일보 출신이, 또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고, 윤영찬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를 기사 배치까지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믿고 쓰는 놈이 윤영찬이고,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엄청난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게 윤영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윤영찬이 다음 사이트에 메인에 이낙연 기사 노출 시간을 길게 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기사 노출 이런 것까지 조정이 가능한 사람이고, 어디를 메인으로 띄워라 이런 것까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선 기간 중에 예리하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온갖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가 이낙연 찬양하고 이재명 온갖 욕설로 조져버리는 짓을 한 것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댓글들 되게 많았어요. 민주당 후보만 교체하면 되겠네. 정과 4범 그만 보자. 이낙연 후보로 교체하자. 그냥 이낙연으로 후보 교체해라. 대장동 몸통 인권 변호사 사칭 정과 4범 후보는 필패다. 민주당 이낙연 악마화시켜서 이재명 당선시켜놓고 지지율 딸리니 엄청 질척거리네. 진짜 개소름 끼친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당선 전 모습이 오버랩되네. 인터뷰 안 해. 꺼 안 해. 이낙연한테도 100% 그럴 걸 쓰고 바로 버릴 거야. 이낙연과 친문 세력들은 댓글 부대를 운영했어요.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 부대 운영하고 온갖 카페, 여성 커뮤니티 이런 데도 다 선동을 했었습니다. 문꿀 오소리란 애들이 저는 신천지 애들이라고 유추를 해봐요. 왜냐면 문재인과 신천지와의 커넥션이 예전부터 있었고, 민주당 경선 과정 중에 막판에 이낙연한테 10만 표가 몰렸었는데 신천지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고, 김어준도 신천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문꿀 오소리 한다는 애들, 문파라는 애들이 신천지 애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권력 기반이 신천지의 댓글 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정확한 물증은 못 찾겠습니다만 언젠간 밝혀지겠죠. 댓글 선동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분명히 댓글 부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파 세력들은. 윤영찬이 미국에 가서 이재명 죽이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보고도 하고, 이낙연이 언제 등판할 것인가 협의도 하겠죠. 등판 준비를 거의 마친 것 같아요. 윤영찬하고 얘기도 했고, 이낙연이 드디어 언론에 말을 꺼냈어요. 얘기했죠. 문재인이나 이낙연이나 정치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윤석열을 저격할 것이다. 윤석열을 공격 비판하는 척하면서 민주 시민들을 문재인과 이낙연 수박 파벌들에게 힘을 실게끔 선동하려고 윤석열 비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역시 윤석열을 비판을 하면서 포문을 열었어. 이낙연이 한팬데 둘이 서울대 선후배 사이에 3부 토건으로 연결된 친구 같은 후배인데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짜여진 각본대로. 이낙연이 SNS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어요. 이거 비판한다고 이낙연 괜찮다고 이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깜깜합니다만, 국가 관계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합니다. 그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문제는 빨리 그리고 말끔히 수습해야 합니다. 결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까는 척 하면서 문재인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찬양하는 세력들을 선동하려는 빌드업이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도 사의제다, 책방이다 이런 거 만들고 민주주의 4.0도 열심히 활동을 재개했고 반 이재명 계열 수박 30여 명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정치적 조직을 창설했고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죽이고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세를 결집할 겁니다. 그게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이낙연 출격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설훈이 조만간에 미국 가서 최종 회의를 하고 언제 등판할 것인가, 언제 이재명을 깜빵에 쳐넣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 전국 대의원들 하시면서 민주당에 이재명 뽑으려고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사모에 있는 분들은,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문재인 지지 안 합니다. 민주당 지지 안 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지. 민주당은 수박당인데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이재명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당비를 내고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민심, 당비 내는 당원들은 이재명의 당인데 의석은 대부분이 수박 이란 얘기예요. 어떤 마음인지 저는 다 알아요. 문재인을 저주하고 왼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제가 2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향하는 목적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지 문재인을 모면하고 욕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 목표를 생각하시고 밭가리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문죄인이다, 문재앙이다, 모멸적인 일베들이 쓰는 단어, 극우들이 쓰는 단어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이나 문통 정도 마음은 알아요. 저도 정말 저주하는데 아직도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들은 들어왔다가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신고나 때리고요. 저는 권리당비를 몇 년째 그냥 계속 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민주당 저주하지만. 저도 이재명 지지할 때 19대 대선 경선 때 민주당과 수박들과 문재인의 실체를 파악을 했었죠. 얼마나 이재명을 가짜뉴스로 죽이기를 해왔는지. 이재명으로 한번 대동세상 만들어 봅시다 우리. 민심은 천심이에요. 민심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문재인과 수박들, 보수 적폐 세력들이 다 한 팀이 돼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심이 이재명을 언젠가 살릴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련을 놓지 못하고 정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낙연이 몸을 풀고 있다. 윤영찬도 회의를 하고 설훈도 갈 것이고 문재인도 책방 열고 정치 조직을 출범해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세를 결집할 것이고 선동해서 점점 빌드업을 할 겁니다. 윤석열을 까면은 다 열광하니까 바보들이 됐거든요. 민주시민들이. 선동 세뇌가 돼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까고 있어. 망해가는 민주주의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드디어 일어나셨어.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서 또 다시 결집할 겁니다. 그러면서 약을 팔겠죠. 윤석열 같은 사람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매번 대통령들이 깜빵에 가는 불행한 역사가 풀이된다. 들어온 대통령은 끌어내리고 북유럽같이 평화로운 내각제로 개헌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평화롭게 제가 초대 총리를 하겠습니다. 선동을 엄청나게 해나갈 거예요. 많이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키워줬어야죠. 정권 5년간. 차기는 이재명이 될 수 있도록. 이낙연을 키웠잖아요. 플랜 A가 이낙연이었는데 이재명이 치고 올라오고 이낙연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발언을 하고 떡락각으로 갔죠. 수박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플랜 B로 세운 게 윤석열이에요. 이재명을 키워줬어야죠. 초대 총리부터 개혁파 정치인들로 세우고 개혁을 초반부터 밀어붙였어야죠. 개혁은 원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겁니다. 문재인은 초반 지지율 최고 84%까지 올라갔어요. 84%의 지지율을 가진 압도적인 힘을 가진 문재인이 이낙연을 초대 총리로 모든 힘을 다 밀어줬어요. 180석의 공천권도 민주당 대표로 이낙연을 밀어줘서 수박밭으로 만들고 아무런 개혁을 할 수 없는 판을 깔아버렸죠. 이낙연도 시동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시동 걸었고 이낙연도 같이 시동 걸었고 이재명 죽이기 하고 내각제 개헌. 아주 심플합니다. 정치판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딱 하나로 보면은 피하 식별 필터링이 씌워졌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시면은 모든 판이 쉽게 풀리고 문재인, 이낙연, 수박들이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재명을 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각제를 문재인이 언젠간 들이밀 겁니다. 분명히. 그거 하려고 SNS를 몇 달째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 시민들한테 잊혀져 버리면 파급 효과가 줄어드니까 계속 끈을 연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동하려고. 보배드림 같은 민주계열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댓글 부대들이 무진장하게 설치고 있어요. 이게 배풀로 뽑힌 건데 우리 민주당이 점점 망해가는 건 전과자가 대표로 있어서입니다. 전과자가 있는 한 우리 민주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참신한 이낙연을 대표로 모셔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우리 민주당이 노무현, 문재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꾸자 민주당이라는 닉네임이에요. 민주당을 개혁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일어섰죠. 민주주의 4.0, 민주당의 길, 사의제, 책방 여기저기 일어서고 있는데 걔네들이 세력을 결집하고 댓글 부대 풀었어요. 민주당을 바꾸자고 이러면서. 이낙연을 밀 걸로 보여지네요. 얘들의 전략은 대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김동연 정도나 아예 문재인으로 미는 게 나은데 이낙연으로 미는 걸 결정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이재명한테는 오히려 희소식입니다. 댓글 부대인데 1등 댓글로 올라갔더라고. 이낙연 댓글 부대가 다시 창궐했다는 것은 이낙연을 이재명 다음으로 민주당의 대표로 미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댓글 부대에 힘이 있고 언론사 출신들이 언론사 후배들한테 압력을 가할 위치에 있는 민주당 정권이 힘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어떻게 민주당 대선 후보를 죽이기를 합니까? 민주당에서. 디바이드 앤 룰로 외국 적폐 세력들의 끝판왕이
이재명이 문재인이라는 스파이를 심어넣고 좌파 진보 민주계열 괴멸시키기를 하고 모든 판을 보수 세력들과 결탁된 자들로 깔아버리고 어디를 찍어도 지네들이 유리한 판을 구축해 왔단 얘기예요. 적폐 세력들 끝판왕들은 장기판 놀이하는 거예요. 빨간 편 파란 편 다 지네 편들로 심어넣고 판을 만들고 좌파 우파 편가르기 해서 싸우게 만들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개 돼지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일들만 골라서 했어요. 문재인 정권 5년간. 이재명은 모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하고 여기저기 민심 탐방하러 다니고 검찰 조사를 받아가면서도 서민들 힘든 거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재명이 민주당을 이끌고 민생 프로젝트를 해서 경제가 폭망하면 윤석열도 끝나는 건데 자꾸 지켜주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오히려 빨리 강하게 폭망하고 모든 민심이 들고 일어서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깊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나가면서 민주당 대표가 되고 대세가 됐는데 예전에는 굴러들어온 돌이 아무런 민주당 내에 파벌도 없고 하층민에서부터 대선 후보까지 왔어요. 민주당 대표가 되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봅니다. 저보다 한참 급이 높아요. 차원이 높은 분이 이재명이에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이재명 대놓고 무시하고 이랬어요. 아무 빽도 절도 없이 바닥부터 올라가서 그리고 성남시가 보수표라서 성남시장에 공천된 게 그냥 출마나 해봐라 하고 받은 거였는데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박가리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재선까지 됐습니다. 보수의 텃밭 분당이 있는 성남시장을 2번을 합니다. 버리는 패였거든요. 성남시에 출마하는 거는. 서민들 힘든 거 전 월세 보증금에 이자를 지원하겠다. 저신용 서민 신용대출 정부가 보증 지원하겠다.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하겠다. 한계 차주 대환 대출 지원 등 가계부채 3대 대책을 하겠다. 핀셋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고 항구화 영원히 지역화폐는 없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깔아두겠다. 매입 임대 대폭 확대하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연쇄 부도 방지할 매드뱅크를 설립하겠다. 이게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걸로 제 수준에선 보여지죠. 근데 이재명은 차원이 저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거,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를 보도도 잘 안 해주지만 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전략인 거예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을 살리는 거라고 제 수준에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은 뚜벅뚜벅 진짜 진실된 길을 걷는 겁니다. 저와 이재명의 다른 길이죠. 저는 윤석열이 경제 폭망이든 뭐든 빨리 강력하게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니까 저는 그걸 응원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아무런 기준점이 없고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잘했다고 저도 찬양하고 있었을 거고 이낙연이 대통령 돼서 이낙연 정권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각제 개헌해서 와 좋다 북유럽 같은 선진적인 내각제에서 우리는 잘 살자 이랬을 거예요. 이재명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괴로워졌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지 않습니까? 역대 정치인 중 지지하는 사람들이 괴로운 정치는 노무현 다음에 이재명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하면서 참 힘들어요. 속이 까맣게 타고 힘드네요. 하지만 힘든 만큼 이재명이 정권을 차지하면 큰 보람이 있겠죠. 한 경기에서 100점 나는 농구 경기보다 한두 골 혹은 아예 골도 안 나는 축구 경기에 한 골이 더 쾌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지하기는 괴롭고 힘들지만 대통령 되면 연장전에 한 골 넣어줄 것 같은 쾌감을 전달해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